근데 생산직은 또 이제 지금 보면은 돈과 시간을 좀 보장해 준다라는 거잖아요. 고소득에 추가 수당하면은 초봉이 9,451만 원이래요. 킹산직. 네, 현차 킹산직이. 진짜요? 네. 안녕하세요. 생활변화 토론회 생변토 두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김민성 연구원이고요. 종민쿤 김종민 연구원입니다. 저는 정연아 연구원입니다. 정석환 연구원입니다. 오늘 석환님 처음 오셨잖아요. 맞습니다. 두 번째 출연했. 두 번째래.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지금 처음 오셔가지고 이런 실수하시는 겁니까? 첫 번째 출연입니다. 지금 첫 번째. 북한산 갔다 오느라 못 왔다고. 첫 번째. 그 사이에 북한산 다녀오셨다고. 네, 지난주에 이제 북한산 등정에 이제 성공을 했죠. 네, 어떠셨나요? 이제 날씨도 너무 좋았고요. 저에게는 사실 쉬운 난이도여서. 진짜요? 네, 이제 더 승부욕이 이제 오른 상태랄까? 그럼 같이 에베레스트 등정 한번 가시죠. 아차산부터 다녀오세요. 네. 아차산이 북한산보다 더 낮은 거 아니에요? 훨씬 낫죠. 저 뭐 그 정도는 쉽습니다. 저 뭐. 일단 집 밖에 나오세요. 집 밖에 안 종민 나고 있죠. 씨의 최근 근황도 저 집 밖에 안 나간 덕분에 롤토체스 이제 마스터, 본캐 마스터, 북캐 다이아를 달성하는 위협을. 이게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뭐 이제 좀 열심히 했다 정도. 너무 대단해 보이는데요? 종민 씨 얼굴에 행복이 약간 생겼어요. 게임하면서 맨날 배달 음식 시켜 먹고 하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죠. 배달 음식 보통 뭐 드세요? 저 오지 치즈 포테이토 피자라고 그 비밀의 메뉴를 거의 한 달에 한 거의 20번을 시켜 먹는 피자. 미쳤다. 그러니까 이게 몸이 뿔 수밖에 없어요. 피자예요, 그러면? 피자. 몸이? 지금 몸이 피자로 구성돼 있어요. 체성분의 뭐 한 70% 정도는. 현우님은 자기개발 이후에 책 네. 120권으로 네. 목표가 늘어나셨다고. 저번에 못 지킨 그 대가로 20권을 늘렸고요. 지금 2월이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10권씩 읽어야 돼요. 지금 17권 읽었어요. 오. 이제 3권만 초과 읽으면. 달성했다 거의. 종민 씨 자기개발 악기가 저한테 왔나 봐요. 아니 대단한 거죠 이거는. 이거 악기가 아닙니다. 자기배달 천사. 진짜 저번에 자기개발편 올라간 뒤로 자기개발을 다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댓글을 엄청 많이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저의 구몬 선생님도 그러니까요. 갑자기 김민성 의원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진짜 깜짝 놀라서 제가 그 다음 수업 때 조금 쫄면서 들어갔거든요. 혹시 숙제 안 해서 쫄았나요? 진짜 제 선생님인 줄 알고 그랬는데 다행히 아니었어요? 모르셨어서 오. 조용히 지나갔어요. 오, 다행이다. 그래서 오늘은 또 다른 주제로 생산직이라는 키워드 그것보다 킹산직이라고 요즘에 맞아요.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약간 나이대를 다양하게 구성했어요. 2030 청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들어보려고 이 자리 마련해봤습니다. 킹산직 주변에서 좀 들리셨나요? 킹산지랑 키워드는 좀 이제 유명하고 인터넷상에서는 킹차 간무직으로 유명했지 않나요? 맞아. 맞아요. 킹차 간무직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킹산직이 뜨기 시작하면서 레전드. 간무직이냐 킹산직이냐 이렇게 막 vs 붙여서 이야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좀 주변에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진짜 고려해보는 사람들도 조금 저는 늘어났다고 느끼고 체감하거든요. 왜냐면 예전에는 무조건 사무직, 공부를 해서 사무직을 해야 된다라는 게 예전에 컸다면 지금은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어떻게든 돈을 버는 거면은 그냥 상관없지 않을까?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실제로 제 진짜 친한 친구 중 한 명도 지금 그 사무직 일도 했었어요. 되게 한 2년 정도 했는데 자기는 진짜 그 실내에서 하는 일하고는 적성이 너무 안 맞는다고 아예 나가서 지금 다른 걸 준비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네, 뭐 그 킹산직 얘기 특히 이제 언젠가부터 그 현대 이제 생산직 채용 공고 열렸다 하면은 단톡방에 누가 공유해주기도 하고 이거 마지막 기회란다 이제 앞으로 당분간 안 뽑는 된다 하면 이제 을에 그거 뜨잖아요. 신입이 얼마고 복지가 어떠고 맞아요. 보면은 관심을 안 갖기가 힘들어요. 상상도 안 해봤다가 저도 그때 보고 이런 세계였어? 이런 맞아. 생산직의 복지가? 그때 한번 이 뉴스가 싹 미디어가 돌고 그 이후로 이제 생산직 공지나 이런 커뮤니티에서 이런 말들이 많이 돌아서 저도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겠구나라는 정도는 인식하고 있었어요. 진짜 킹산직 에 제가 추이를 한번 보니까 23년부터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 피크들이 언제 만들어지냐. 현대자동차가 채용 공고가 나올 때마다 이제 점점 떠오르기 시작하고 25년 1월까지도 채용 공고가 뜨면 그 피크가 다시 맞는 킹산직을 다시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그만큼 종민님이 말씀해 주셨던 네. 것처럼 업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일을 많이 해본 사람들도 맞아. 지금 하는 일이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 다른 일 해볼까 하면서 하나의 고려 요인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석화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복지라거나 이런 내 업무 외에도 그 회사를 맞아요. 다니면서 얻어가는 주는 게 것들이 있으니까.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좀 고려하는 것들이 많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 직업을 선택하실 때 기준이 무엇이셨나요? 저는 뭐 당연히 이제 대학 졸업하고 선택할 때는 내가 그래도 할 줄 아는 거 선에서 골랐죠. 전공이나 자격증 그리고 그 위에 이제 회사 이름 좀 많이 봤죠. 그 이름이 좀 그 높은 연봉이라는 게 담겨 있으니까 이제 그 정도 따졌는데 이제 막상 어디 흘러서 이제 취업을 하다 보니 여기 와 있는 거죠. 이름을 본 게 맞나요? 이름 봤죠. 그러니까 저는 알고 있었는데 세상이 뭐 널리 알았다 이건 잘 모르지만 저는 여기가 뭐 하는 데인지 알고 와서 이제 몇 년 다녀보니 복지가 좀 난 중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복지라 하시면 어떤 분이죠? 비교를 할 때 연봉이 중요하냐 복지가 중요하냐 자아실현이 중요하냐 이런 거 중에서는 전 복지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연봉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어떻게 할 수 없고 그걸 쫓다가는 이제 물경력인 채로 아, 지금 당분간의 이런 그럴 수도 있겠구나. 30 초중반의 삶에서는 이런 리스크가 좀 있고 자아실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제 전적으로 내가 시작한 일이 아니고 내가 시작한 회사가 아닌데 자아실현은 부분적으로만 하고 이거는 맞아요. 이것도 나중에 이제 한 4, 50쯤 넘어가서 뭐가 내일 할 수 있으면 그때 하는 거고. 종민 씨는요? 좀 워라벨인 것 같은데요. 오. 그러니까 20대 때는 선택할 때는 그때는 이제 재밌어 보이는 걸 선택을 했고요. 뭐든 재밌고 좀 흥미 있고 뭔가 자아실현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제는 그냥 워라벨이 좋은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어차피 뭘 해도 일을 하는 게 막 그렇게 재밌진 않더라. 근데 지금 유튜브 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저 뭐 촬영할 때도 보시면 알겠지만 열정이 넘쳐서 하는데 그쵸. 그나마 이거를 제외하고는 뭐 세상에 막 그렇게 재밌는 일이 많지는 않구나. 남는 시간이 많은 게 더 좋다. 저는 종민 씨가 무슨 일을 하든 재미는 없을 거라고 했지만 저는 일단 흥미가 제일 1순위고 전 지금도 그렇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아실현은 애초에 생각하진 않고 네. 지금은 100세 시대라서 직업도 계속 바꿀 수 있다라는 패러다임이지만 그 예전에 막 취업할 시즌에는 그냥 어쨌든 한 번 하면 이걸 끝까지 해야지라는 생각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재밌는 걸 해야지 아니면은 재미없어서 진짜 당장 그만두고 싶을 것 같다. 내가 재미라도 있어야 오래 하고 그리고 워라벨 없어도 뭔가 납득을 하지라는 생각으로 지금도 그렇고 그 다음에는 저도 뭔가 복지를 신경 쓰는 것 같고요. 근데 복지는 또 어쨌든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이지 업을 선택하는 기준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흥미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재밌는 걸 해야 된다. 흥미인데 연봉인이 좀 처참하면요? 그 업종 자체가 너무 처참해? 그렇죠. 그럼 두 번째 흥미가 있을 거고 세 번째 흥미가 아니었던 거였어. 있을 거고 그러니까 내가 재밌는 거 안 하면 내가 싫어하는 것만 안 하면은 되지 않을까? 선아 씨는 연봉이 네. 중요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연봉. 네. 그러면은 네. 석화님이 선배로서 회사에게 어필해 줄 수 있나요? 연봉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필기까지 하셨으면 다음 질문 네 뭐죠? 그럼 민성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민성님 최근 그래도 제일 네, 최근에 맞아요. 그 최근의 결심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기엔 너무 많이 무너진 것 같아요. 약간 표정에 벌써 약간 직장인 현타가 보이는데? 근데 저도 처음에 뭘 하면서 돈을 벌지를 생각했을 때는 그래 흥미가 있어야지 내가 계속 하고 싶은 걸 해야지라고 선택해서 여기에 왔는데 오다 보니 네. 직장인지라 뭔가 연봉도 생각하게 되고 내 복지는 무엇을 할 수 있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서 기준이 점점 연차에 따라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나이 먹으니까 그쵸. 소비도 커지고 맞아요. 그리고 라이프 스테이지도 변하면 더 그거에 맞게 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결혼을 해야 되니까 연봉을 더 따질 수도 있고 맞아. 특히 결혼하면 그럴 것 네, 같아. 어떤 사람 오래 다녀야 되니까 복지가 더 중요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다. 좀 사람마다 기준은 확실히 다르지만 그러게. 네. 이번에 생산직 준비하면서 보니까 회사마다 복지가 그 종류가 진짜 다양하더라고요. 크게 한 5가지 대기업의 킹산직 복지를 살펴보면 이제 복지 포인트 연 350만 원에 네? 개인연금 지원에
의료비, 자녀 학자금, 학예휴가, 기숙사 식사 지원 이런 식으로 이제 전반적인 생애를 그러게요. 진짜 먹고 자는 것도 전담하는 책임져주고. 네. 또 반대로 주택자금 지원, 사택 제공 이런 식으로 너무 필요하다. 네, 주거 문제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지원해주는 회사도 있고 또 정년 퇴직자 계속 고용제도 운영하고 이제 자녀 학자금, 개인 학자금 이런 식으로 교육 쪽에 지원을 해주고 정년까지 보장해주는 이런 종류가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어떤 지원에 어떤 복지에 가장 혹하시나요? 저는 일단 저희가 자녀가 있는 그런 건 아니니까 자녀 학자금 이런 건 별로 와닿진 않고 그냥 먹고 사는 거? 사는 문제가 저도. 사실 서울에서 살면서는 저희 와서 이동해서 할 때 서울에 집 구하는 거 되게 힘들고 그런 문제 맞아요. 항상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밥도 당연히 혼자 해먹기 혼자 사니까 힘들고 식사 지원이랑 저는 그 사택 지원 아무래도 예 이렇게 몸이 커진 데는 먹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치즈 피자 맞아요. 주는 것. 저는 저기 킹산직 보면은 어디는 여름 휴가 2주? 맞아요, 이거 너무 맞아요. 좋지. 이것도 진짜 중요하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으세요. 저한테는. 근데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집을 좀 어떤 형태로든지 그런 걸 도와주는 복지가 있으면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되게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가끔 이제 월세, 전세 이거 재계약할 때 이슈들이 항상 발생할 때가 있거든요. 그 사이에 뭐 법이 바뀌었다든지 맞아요. 집주인분의 상태가 변한 그럼 그 한 달 최소 몇 주는 집중이 안 돼요. 그걸 해결하고 은행 자꾸 가야 되고 너무 막 알아볼 게 많고 해서 그게 복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맞아요. 진짜. 그리고 저희가 다 1인 가구라서 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요새는 진짜 복지도 회사 특성마다 다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막 결혼한 사람들이 많은 곳은 더 그런 유자녀 관련을 많이 준다던가 아니면 요새는 1인 가구가 많아지니까 결혼 안 하는 사람한테도 복지를 평등하게 줘야 한다 해서 또 그런 게 생기는 데도 있고 어떤 라디오스타에 나오신 탈모 관련 의사 선생님은 이혼한 사람한테도 그런 경조사비를 주신대요. 네, 그런 것처럼 좀 확실히 복지가 진짜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이 생산직을 킹산직이라고 할 때 복지를 위주로 이야기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전 신기해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산직을 하고 싶다는 건 좀 워라밸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닌가? 잔업이 있을 수도 있나? 그러니까 그 잔업마저 돈으로 주니까 사무직이 하는 일은 잔업 사실서 머리 맨날 쓰고 있고 막 보고서 같은 거 작성하고 또 그리고 사람 상대하는 일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야 될 때 막 인간관계나 이런 게 사실상 업무의 연장선인 게 되게 많은데 맞아요. 그런 게 다 그래서 산정받지 못하는데 여기는 깔끔하게 딱 나오면 끝나고 근데 진짜 확실히 작년 상반기에 청년 대상으로 물어봤는데 좋은 일자리의 기준이 뭐야 했을 때 1위가 복지였어요. 임금 및 복지 이제 그리고 두 번째가 워라밸, 세 번째가 직무 전문성이었고 그래서 직장 선택할 때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 하면 임금이랑 복지가 괜찮으면 어딜 가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게 1위였거든요. 이제 그 다음으로 뭐 임금 복지 좀 떨어져도 워라밸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단순히 이제 4명의 의견이 아니라 진짜 청년들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구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 생산직 막 18만 명 마비 이렇게 됐었는데 그 지원한 사람들 인터뷰한 걸 보니까 간호사 6년차 대학병원에서 간호사 일하시던 분은 연봉 상승률이 낮은데 몸이 너무 힘들더라. 공기업에서 일하시는 분은 그 사업 보고서 막 글씨체 표 예쁘게 만들어야 되고 PPT 꾸며야 되고 이런 보여주기식 조직 문화에 질렸다. 이게 너무 싫어. 또 있었고 진짜 이게 일자리 자체에 대한 그냥 생산직 하고 싶어서 간다 이것도 아니고 사무직보다 뭐 생산직이 더 나아서 아니면 더 힘들어서 간다 피한다 이런 얘기도 아니고 단순히 일을 할 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런 가치관들을 보여주는 게 이번 생산직 키워드가 보여주는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요새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정리해고를 정말 많이 하잖아요. 좀 또 정리해고 아니어도 이직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막 그런 회사에게는 비밀이지만 잡코리아를 봤을 때 제가 너무 아무 데도 못 갈 것 같다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냥 저 자신 이 회사가 아니라 그냥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좀 작아져 곳과 내가. 그리고 내가 그만큼까지 능력이 있나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정말 나는 그냥 내 몸 하나를 열심히 불태운 것밖에 없구나, 전문성이 하나도 없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생산직은 어쨌든 전문성, 자기 기술을 가지고 뭔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진짜 우리 속눈썹 펌이라도 배워서 기술을 늘려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어쨌든 저희가 마케팅 쪽이면 다 그냥 사람이 하는 거고 생각인데 그것이 아니라 뭔가 기술을 연마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정말 진지하게 한 적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약간 블루 칼라 쪽을 아예 그 개인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그쵸? 기술 쪽으로. 네. 저 주변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서울에 와서 사는데 어떻게 구하고 혼자서 사는데 너무 이게 상황이 녹록지 않고 가족들도 다 지방에 있는데 굳이 여기 와서 사는 거 이제 처음에는 좋아요. 처음에 한 1, 2, 3년 좋다가 맞아요. 아 이거 뭐 하는 거지 싶을 때가 오는데 보통 한 3년쯤 넘어가면 저도 그렇고 지금 종민 씨가 지금의 상황이었구나. 저도 그래서 저 맞아요. 성한 씨한테 되게 공감한 것 중에 하나가 저 휴가 갔다 왔잖아요. 집에 내려갔다 왔잖아요. 집에 나갔더니 그렇게 좋을 수 없었어요. 집에서 거기 뭐 얼마나 행복해요. 그 마음도 평화롭고 거기 일자리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찾기가 어려우니까 일자리가 만약에 있으면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하시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기술을 갖고 닦아서 거기에 이제 뭔가 개업을 해서 거기서 뭔가 쇼부를 볼 수 있는 그런 너무 고급 용어를 많이 사용했나요? 하여튼 그런 거라든가. 아무튼 저도 이제 뭐 지방 얘기 나왔으니까 제주도 가면 진짜 너무 좋거든요. 자연 속에 산다는 게 왜 인간한테 중요한지 알겠다. 왜 이런 가공물들이 아니라 원초의 그런 자연 그 자체를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다. 이런 느낌은 많이 받고 하는데 이제 직업이 없긴 하죠. 근데 거기 사시는 분들 내려오신 분들 많잖아요. 거기 또 오래 살면은 서울이 좀 땡기기도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정말로 이제 한 지역에 살아서 지칠 대로 지친 것도 있고, 이제 정말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을 때 가면 좋은데, 이제 사실 어설프게 가면은 거기가 나았는다고 다시 올 확률도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런 사람들 제주도에 정말 많았고요. 의외로 또 거기는 많죠. 갑자기 제주도 지방살이의 그런 느낌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만큼 일자리가 연결돼 있으니까. 맞아요. 이제 생산직 어쨌든 일은, 먹고 살 거. 대부분 이제 뭐 블루칼라나 어쨌든 생산하시는 분들은 공장이나 이런 데가 다 지방이나 이런 데 있으니까. 맞아요. 개인적으로는 어릴 때는 그 직업에 귀천의식이 있다라거나 무조건 인서울 대학 가서 특히 중고등학생 때 그런 걸 좀 맞아. 느껴요. 그냥 괜찮은 회사 가서 맞아요. 이렇게 점점 올라가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된다. 얘기를 들어왔고 저도 당연히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20대가 돼서 보니까 주변에서 점점 그게 깨지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 앞으로 생산직을 원하는 사람이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거고 사무직의 미래가 없을 수도 있겠다. 어렸을 때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너 지금 공부 안 하면 더우면 더운 데서 일하고 추우면 추운 데서 일한다. 너 저렇게 된다라고 했어요. 맞아. 그런 경우도 있어. 사람들 보면서 아무튼 그랬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고 돈을 받는 사람과 그냥 야근하고 돈도 못 받는 사람도 있고 그냥 환경이 그런 건데 이제는 환경도 다 개선이 되고 지금 보면은 진짜 어디든 필요한 일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는 것밖에 안 되고 이제는 100세 시대라서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다가 다른 일도 할 수 있고 하잖아요. 근데 무조건 사무직이 옳다라고 예전에 많이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맞아요. 무조건 좀 펜 쓰는 일이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요. 장단점을 이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표도 그리셨나요? 네, 제 장단점을 좀 메모를 해봤어요. 네. 사무직의 이제 장점 어릴 때부터 생산직 가란 말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대학교 가서 특히 제가 컸던 그 시대에는 근데 그때는 그 사무직은 약간 이미지하고 명예를 좀 보장해주는 그쵸. 부모님 세대가 바라봤을 때 맞아. 90년대 태어난 애들이 환상이 이걸 좀 쭉 있는 것 하면 근데 같아요. 사실은 그렇게 안 됐죠. 이제 많이 그런 세상이 환상이 좀 변해서 있는 그 것 같아요. 사이에. 근데 생산직은 또 이제 지금 보면은 돈과 시간을 좀 보장해 준다라는 거잖아요. 고소득에 추가 수당 하면은 초봉이 9,451만 원이래요. 킹산직. 네, 현차 킹산직이. 진짜요? 네. 그리고 시간 워라벨 딱딱 지원해야겠는데. 지켜준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미지하고 명예도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두고 이제 저울질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또 측면이 생산직을 가면 힘들다고 많이 이제 어른들이 말씀했던 게 사실 요즘은 정신건강 측면이 많이 부각이 돼서 맞네요. 사실 이제 둘 다 이렇게
그쵸, 수학 그쵸. 공식 하나씩 뗄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캔슬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건강은 둘 다 안 좋으니까 일하는 것 자체가 건강에 그렇게 좋지 그쵸, 않아요. 그쵸. 그렇게 좋지 아, 그리고 종미 씨의 허리 디스크 이런 것도 다 일 때문 아닐까요? 맞아, 거북목 맞아. 만대라고. 네, 그리고 눈도 안 좋아지고. 그냥 제가 남는 종씨 시간에 양소리 게임만 해서 됐잖아요. 그래서 근데 단점 측면으로 보면은 사무직은 경쟁이 너무 맞아요. 빡세요. 이게 어쩔 수 없이 경쟁 과잉이 됐어. 맞아. 제 학교 시절과의 계속 연장선인 거죠. 옆에 있는 애가 맞아요. 친구가 아니라 약간 티켓 두고 싸우는 그런 그쵸. 끝도 없는 경쟁. 근데 경쟁을 엄청나게 했을 때 그래서 경력이 확고한 게 쌓이냐? 물경력 이슈 너무 커요, 사실. 맞아요. 증명하기 너무 힘들고 이제 저희 같은 사무직 그 청년들이 봤을 때 생산직이 너무너무 이제 메리트가 판타지가 있는 거죠. 그쵸, 맞아요. 그리고 인풋 대비 아웃풋이 명확하지 그렇죠. 않잖아요. 명확하지가 않죠. 나는 진짜 거의 한 달에 이 프로젝트를 위해 했는데 하지만 아웃풋은 이제 0이 될 수도 있어요. 막 제안서 하나 했는데 안 됐다 이러면은 맞아요.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되기도 해요. 운도 막 필요하고 한 거니까. 근데 이제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무직 친구들, 저 같은 친구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현차 기아로 대변되는 생산직이 지금 킹산직이라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여기가 마침 서울대 같은 거란 말이에요. 학교로 아, 보면은. 그쵸. 그럼 마치 내가 공부하면 서울대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자리가 몇 개 없어요.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게 이런 사무직도 이제 킹차 사무직도 있듯이 맞아요. 킹차 간무직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탑 티어로 가면 다 좋은데 그거 말고 이제 현실 레벨로 오면은 이제 면밀하게 비교를 해야 되는 그런 건 있었겠죠.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정신 건강과 육체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저희가 사무직 하면서 겪는 일이 굉장히 좀 정신 노동을 요구하는 경우가 보통은 많은데 그런 뭐 짤을 본 적이 있어요. 쿠팡에서 하는 일이나 아니면 맥도날드에서 하는 일이나 이런 게 어쨌든 뭔가 생각을 너무 많이 하기보다 그냥 빠르게 처리해야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 일을 하면서 딱 시간 끝나면은 내가 일에 대한 그 스위치 딱 오프 해서 자기 시간 딱 쓰고 그런 거에 대한 너무 그런 게 너무 하고 싶다라는 그 글을 인터넷에서 그게 종종 주기적으로 돌아다니는데 맞아요. 그 차이는 확실히 있다. 이게 평균적인 사무직과 생산직을 비교해도 일의 성격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쵸. 그 스트레스의 종류는 분명히 다르고 어느 쪽을 좀 선호하고 어느 쪽을 못 건지냐에 따라서 이쪽이 좀 길이 달라질 수 있다. 근데 제 친구 중에 이제 진짜 이게 생각보다 친구 중에 지인 중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제 친구의 이제 2년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생산직과 그 사이 확실히 공장으로 가긴 하거든요. 공장이라는 게 어떤 생산 시설로 가긴 맞아요. 하는데 하여튼 그 중간적인 직급이 공장 있는 것 같아요. 관리직 약간 그런 이런 건가 보다. 본인이 직접 들어가요. 엔지니어로서 가는 일인데 얘기하면은 이거 몸을 가는 일인 건 맞다. 그러니까 일 평균적인 생산 그리고 그 친구가 다니는 회사가 아주 막 몰라주는 회사 그러지도 않거든요. 꽤 잘 알아주는 회사인데 또 불구하고 이게 어쨌든 어떤 생산 설비든 뭐든 블루칼라 일이라는 게 대부분은 몸을 좀 갈아서 쓰는 일인 건 맞다. 그런 거에 대한 좀 고충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신 뭐 인간관계에 대한 거는 그것도 아주 없는 것도 아니다. 또 거기도 어쨌든 사람 생활하는 곳이라 아주 없는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그 시간을 이제 좀 생산 설비를 다루는 데 쓰는 거라서 낫다는 점은 있는 것 같긴 하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차이는 좀 있긴 한데 좀 상대적으로 봤을 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옛날 어르신이 말하던 것처럼 무조건 여기가 돼 무조건 이 정도는 맞아요. 절대 아니라고 이제는 진짜 너무 많이 느껴지고 오히려 진짜 생산직이나 블루칼라 쪽으로 가는 게 낫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그 유튜브로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직업의 세계 이런 거 보면서 벽돌 나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극한 직업. 예, 진짜 많이 봤는데 오히려 좀 여기가 좀 확실히 어떤 점에서는 정직할 수도 있다. 저도 그렇게 일하는 만큼 생각했어요. 수당이 그렇게 나오고. 맞아요. 그리고 적성이란 것도 있잖아요. 적성이랑 확실히 있어요. 저는 약간 어렸을 때부터 세뇌되어 와서 사무직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을 꾸준히 표준이다, 약간. 이렇게 해야 맞아요. 그때 표준이라고 그랬어요. 생각했는데 제 친구는 자기는 절대 남의 아래에서도 일 못하고 안에서도 일을 아예 못하겠대요. 그래서 취업을 안 하고 다른 쪽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오히려 생산직은 그냥 하나의 그냥 진짜 직무고 원하는 사람이니까 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결국 자기 마음이 따라가는 자기 마음이 편한 그쵸, 것을 그쵸. 선택한 그런 것들이 일에 좀 자아 실현을 하려는 그 욕망이 줄어들면서 더 커졌을 수도 있을까요? 일에서 예전에는 일을 통해 뭘 해야 되고 이런 게 되게
컸고 명예도 뭔가 달성해야 되고 이랬는데 지금은 일은 일이고 나는 나고 퇴근하고의 이후의 삶이 나고 이 회사 속에 나는 나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되게 많잖아요. 회사는 돈 버는 곳이고 명예도 딱히 지금 나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승진했다고 좋아하는 사람도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이 생길 뿐이야. 맞아요. 이게 그래 싫어 나는 그게 싫은 그냥 거예요. 회사에서 그냥 하다가 그냥 오고 싶은데 내가 맞아. 왜 이런 것도 해야 맞아. 되나라는 너무 많은 이런 권한이 사람들이 더 많아졌고 막 부장이나 이런 거 될까봐 안 무섭다라는 되고 사람도 싶어요, 저도. 좀 많이 봐서 제가 진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번에 최근에 직업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그 독립에 대한 이슈가 있잖아요. 나 그냥 내가 내 삶 꾸려서 살고 싶지 막 다른 사람한테 너무 막 의존해서 살면은 그게 물론 동료가 되는 거라서 좋은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사회생활이니까 또 이제 이해관계가 얽힌다는 그런 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블루칼라 직종이 되게 많은데 맞아요. 특히 그 도제식으로 배우는 그런 블루칼라 맞아요. 직종도 있고 또 이제 워킹홀리데이 편에서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거기 가서 뭐 기술 배우고 거기서 그런 사례도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추구하는 시대도 있지 않나. 더 많은 책임과 권한보다는 그냥 내가 내 한 몸 잘 건사하는 법을 연구하는 약간 맞아. 그래서 한창 그 워홀 네. 석가님이 얘기하기도 했지만 안 되면 캐나다 가서 용접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도 진짜 많았잖아요. 기술을 배운다. 네. 근데 용접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좀 들으면 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용접 쉬운 거 그러니까 아닌가? 이게 많은 킹산직에 대한 그 판타지로부터 비롯된 저희 사무직의 그 맞아요. 공허한 외침일 수도 맞아요. 있죠. 그렇지만 이 얘기하는 건 저희 사무직의 철저한 그쵸, 관점. 맞아요. 아버지한테 직접 얘기를 해놨어요. 아버지께서 옛날에 그 목수와 일하셨거든요. 저기 작은 아버지도 그러고 그리고 또 이제 시골에 계시니까 좀 많이 아신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 기술 노동 하시는 분들. 그래서 나도 그런 거 시간 내서 짬짬이 배울 수 없겠냐 하는데 이놈의 자식이 저한테 호통을 치시면서 제가 이제 장난을 호통 치시면서 그걸 짬짬이 배운다고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다. 아. 시다바리 기간이라는 게 필요하다. 맞아요. 거긴 아직 일제 잔재가 많이 있죠. 그 언어들이 제 언어에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제 언어에 지금 방금 초보 한번 나오고. 나라시 깔고 심하이 치고 해야 되는. 아무튼 그리고 제 동생이 그 잠깐 돈을 벌겠다고 저희 작은 아빠가 포크레인 관련 네네네. 일을 해서 그래서 잠깐 일을 하는데 근데 돈을 저보다 많이 벌어요. 제가 5년차 직장인인데 지금 고작 1년 하는데도 저보다 많이 버는데 그래서 근데 말해요. 그만큼 토요일에도 일하고 누나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아냐. 진짜 그리고 자기는 막 사람들이 크게 다치는 것도 많이 본대요. 맞아. 안전 이슈도 있죠. 네. 하지만 우리 사무직 입장에서는 그런 걸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냥 일의 그런 직무의 특성만 보기도 하는 것도 있고. 돈으로 치환한 걸 수도 있어요. 맞아요, 시간을. 맞아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완벽한 생산직은 아닌데 이제 취업하기 전에 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여러 군데 했었네요. 생각해 보니까. 맞네요. 맞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식당 같은 데서는 많이 했고 그리고 창고 정리, 그다음에 물류 회사에서 이렇게 일당 주고 막 하는 거. 그런데 하면 생각해 보니까 거기 정신적 데미지가 없지 않았어요. 언어가 너무 이제 거칠고 전수 방식이 노하우 전수 방식이 너무 거칠다 보니까 굉장한 정신적 데미지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오히려 사무직 이런 데 오면 사실 적당한 어떤 예는 기본적으로 그쵸, 깔고 가잖아요. 맞아요. 그 이면에서 이제 안프가 있을 뿐이지. 근데 말한 톤은 저희가 암묵적으로 합의했으니까 톤과 매너 그런 부분에 사실 이제 정신적 데미지가 좀 이제 덜할 수도 있겠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저희가 킹산직을 놓고 보면은 그게 다 좋아 보이는데 그 평균 대 평균을 비교하면은 확실히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네요.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왜 킹산직이 이렇게 떴나? 왜 그리고 나도 왜 이렇게 구미가 이렇게 땡기지?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돈이 중요하다라는 인식이 진짜 강화됐다라는 그쵸. 측면이 그거는- 있고 옛날에도 중요했는데 지금은 무엇보다 이제 첫 번째 요인으로 이제 엄청 강화됐다가 있고 두 번째가 진짜 중요한데 남이 뭐라는 거에 대해 별로 신경을 이제 안 쓰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친척이 어떻게 보건 엄마 친구가 어떻게 보건 친구 어떻게 보건 관심 별로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의식을 안 하는데 옛날에 이런 게 좀 중요했거든요. 왜냐면 내가 좋은 직업을 가져야 내 가족의 그 평화가 있을 것 같은 느낌. 어머니가 어디 가시거나 아버지가 누굴 만나서 이렇게 자랑하실 테니까. 근데 갑자기 이제 생산직 한다 그러면 그땐 그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귀천 이런 개념도 이제 많이 이제 희석된 게 크리에이터는 그럼 귀천이
사실상 뭐냐. 프리랜서 막 맞아요. 뭐 그러네요. 너무 다양해진 거죠. 사실 생산직, 사무직도 경계가 되게 희미한 지점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귀천을 따지기에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AI가 막 대체한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옛날엔 AI가 대체하면 바로 생산직들 다 대체하는 줄 알았거든요. 로봇들이 와갖고. 근데 사무직이 다 대체되면서 내 자리를 이제 위협하고 GPT 같은 친구들 하는 거 보면 난 뭐지? 뭐 이런 뭐 그런 생각. 그 다음에 정말 내가 봐도 대체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피부적으로 와닿는 게 사실상 생산직이 아니라 사무직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생산직에 대한 그런 수요가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거에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종민 씨가 아까 막 감자튀김이나 쿠팡, 맞아요. 상하차, 맥도날드 그거 말한 것처럼 좀 이제는 직장에서 자아 실현을 그렇게 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굳이 내가 여기에 머리를 많이 쓰는 것도 맞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맞아. 많은 것 같아요. 그냥 한번 이렇게 반복적인 노동이거나 뭔가 해서 내가 몸을 써서 하는 게 낫지 머리를 쓰고 내가 다 하면은 어쨌든 퇴근해서도 지치잖아요. 정신이 그러니까 초과돼. 그냥 차라리 그냥 여기에 한번 쏟아내고 끝내고 그냥 내 이후의 삶을 더 잘 닦아내야겠다라는 이런 일에 대한 가치관이 가장 크게 변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무직에서 생산직으로 가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아진 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오늘 얘기한 걸 다 종합해보면 사실 킹산직이라는 언어 자체가 굉장히 타자적이구나가 좀 보인 것 같아요. 사실 생산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저희의 대화를 본다면 진짜 얘네 웃기는 소리 하고 맞아요. 있네. 소리 하고 있다. 엄청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사무직의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되게 사무직을 가야 한다라고 여겨온 사람이라면 아 약간 이렇게 생각해왔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아닌 지점들이 있겠구나 같은 걸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고요. 끝으로 좀 유치하게 질문을 해보자면 생활변화 관측소 연구원 vs 대기업 킹산직. 왜 묻으려고 하시는 거죠? 종민 씨부터 그러면 답변해 예. 보시죠. 네. 저는 저는 생활변화 관측소 연구하겠습니다. 진짜요? 멋있게 또 이렇게 카메라 제가 있을 먼저- 때 없을 때 예. 다르네. 그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네? 검증되지도 않은 말을 예? 저는 역시 생활변화 관측소에 네 내가 잘못된 시작했다. 여기 좋아요. 아, 너무 행복한데? 생산직 같기도 하고 사무직 같기도 하고. 저희도 좋아. 사실상 생산직이에요. 저희도. 지금 이 압박 때문에 아니요. 아, 전 소신 드세요. 발언할게요. 네, 편하게 하십시오. 편하게. 저는 포크레인. 대기업 킹산직 할게요. 오. 생명순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오, 네. 하나씩 없으면 저희 안 아니요,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돈을 찾아 떠날게요. 저희 후원해 주시면 인정하겠습니다. 좋아요. 오케이. 그럼 저희 후원 받는 걸로. 네, 대표님한테 끝나겠습니다. 일러야겠다. 좋다.